대표 예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증명 문제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런 증명을 하실 때요. 이제 서술형에 가끔씩 정말 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증명할 때는요, 절대 결과를 먼저 제시를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 이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과 4ab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누가 크고 작은지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출발을 해야 해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지금 얘가 크거나 같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똑같이 이걸 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 식을 쭉쭉쭉 정리해요. 그럼 정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가 항상 성립한다, 즉 참이다. 그러므로 처음 식은 참이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갖게 이렇게 푸는 경우들이 있다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무조건 감점 요인입니다. 알았죠? 얘네들은 심지어 빵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증명이라는 거는 그렇게 됨을 보여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얘가 이 4의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를 결론으로 못을 받고 출발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증명 방법, 대소관계의 증명, 뭐한다? 이 수에서, 즉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빼본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뺀 결과의 값에 따라서 우리는 대소관계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자, 한번 정리를 쭉 해볼게요. 자, 얘네들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 빼기 4ab가 되니까요. 너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인가요? 그러면 결국 얘가 뭡니까?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이었죠? 그럼 얘네들 a, b가 실수라고 했으니 결국 이것도 실수고, 결국 실수의 제곱 형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실수에 대한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결과가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하고 요렇게 결론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얘네들 대소관계가 일단 모른다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둘의 절대값을 비교를 먼저 할 건데, 얘네들은요 각각을 뺀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식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양수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죠? 그럼 양수는 그 제곱에 대한 차이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대소관계를 얘기해도 원래 제곱이 되기 이전의 대소관계도 같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끌고 갈 거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합을 제곱한 것과 절대값 a 플러스 b를 통째로 이렇게 제곱을 한 거에서 얘를 한번 이렇게 빼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b의 제곱, 요렇게 얘는 나올 거고요. 다음 빼기. 자, 절대값의 제곱이니 그냥 이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해서 요렇게 똑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 자,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렇죠, a 제곱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네들 그냥 요렇게 a 제곱 사라지고요. 너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럼 남는 결과는 2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인데, 자, 절대값 두 개끼리의 곱은요 하나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러므로 절대값 ab 빼기 ab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절대값 a, b하고요 a, b 사이에는 항상 이 절대값이 된 값이 크거나 같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값에 따라서 얘네들 요 값 또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 결과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결론인즉슨 너가 요렇게 등호관계를 만족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 두 개가 전부 다 플러스, 즉 양수이므로 우리는 얘네들 대소관계도 절대 이거 제곱을 취하기 전에 대소관계와 같을 거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제곱을 취해서 결론을 내는 방법 또한 증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와 y가 둘 다 0보다 클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입니다. 자, xy의 고배값이 8인데 x 플러스 2y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지금 x와 y에 대해서요, 여러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합이나 곱에 대한 정확한 값을 주어졌습니다. 그쵸? 근데 어떤 x와 y에 대한 합의 모양을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바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절대부등식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해서요, 우리는 얘네들 두 개의 합, 즉 x와 2y라는 두 친구의 합은 항상 누구보다, 자, 원래 여기 2분의가 있지만 양변에 2를 곱해서요, 이렇게 2를 곱하고요, 루트 두 개의 곱 x 곱하기 2y.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술기하 평균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으로 이 과정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이게 얼마라고 돼 있는지 일단 모르니까 너희들 값은 일단 고정하고요. 근데 분명히 xy 곱은 8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얼마라고 돼 있는 겁니까? 루트 16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8이란 뜻입니다. 결론이네요. x 플러스 2y는 항상 누구보다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므로 얘네들 최소값은 얼마다? 8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물론 언제 8이 나오냐고도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 두 수가 어떨 때? 당연히 같을 때. 그럼 같을 때 더했는데 8이 됐으니까 x는 얼마? x는 4. 그리고 너도 4니까 y는 얼마? 2일 때 등호는 성립한다. 요렇게 언제 최소값이 나오는지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2x 플러스 3y가 12일 때 x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어떤 대상 두 개에 대하여 합이 일정한 값을 이룰 때 그 두 개 대상에 들어있는 문자를 이렇게 곱하는 값의 최대값, 역시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죠. 물론 얘네들은요, 조건이 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이 2x와 3y,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과정이 요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든 매 눈초리로 매 눈빛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양인지 음인지 항상 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셔야 돼요. 자, 물론 당연히 x, y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양수임은 뭐 너무 당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x 플러스 3y 당연히 누구보다 2 곱하기 루트의 두 개의 곱이니까 6xy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x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 이 값은 줬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12하고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xy의 범위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음수가 아니고 양수, 너도 양수, 제곱해도 등호관계 성립 함으로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요, 144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4 곱하기 6이 24인가요? 이렇게. 그러므로 24로 나누게 되면 결국 요렇게 xy는 항상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구해서 최대값이 얼마였구나? 6이었구나 하고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때 등호 성립도 언제 되는 거냐? 2x와 3y가 두 개가 같을 때 항상 이렇게 성립이 된다 해서 x나 뭐 y의 값을 따로따로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등호 성립. 자,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a, b 두 수가 모두 양수일 때요,
a 플러스 b분의 1 그리고 b 플러스 a분의 4 이 전체 값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두 수에 혹은 두 식에 대하여 곱으로 주어졌을 때는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항상 얘네들을 전개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 이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너희들 ab 더하기 요거는 4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1이고요. 그 다음 곱하면 ab분의 4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쁘게 묶어주면요, 너는 5 더하기 ab 더하기 ab분의 4 요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두 개의 관계의 수가 보입니다. 바로 뭐냐? ab와 ab분의 4 두 개죠. 이들은 항상 곱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역수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쵸? 두 개 곱하면 무조건 4라는 거예요. ab에 관계없이. 그러므로 곱이 일정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ab 더하기 ab분의 4는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2개의 곱이니까 4죠. 그러므로 결론은 ab 더하기 ab분의 4는 누구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얘네들 요 두 개의 값에 대한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렇게 이용해서 얘네들 최소가 4라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네들 값의 범위잖아요. 그럼 너무 단순하게 그냥 여기하고 똑같이 얼마만 더해주자. 자, 5씩만 가볍게 더해주자. 그러면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는 당연히 누구보다 9보다 크거나 같겠죠. 해서 너희들은 오케이 9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또 얘기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등호관계 이 9가 될 땐 언제냐? 얘가 4일 때란 뜻이므로 ab와 ab분의 4가 각각 같아서요. 얼마가 될 때요? 2가 될 때겠죠? 그쵸? 그때 등호가 성립한다. 요거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자, 요런 거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각각을 우리가 따로따로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취해 볼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a 더하기 b분의 1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요. 2배의 루트 2개의 곱이죠. b분의 a보다 요렇게 크거나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b 플러스 a분의 4는요. 당연히 산술기하 평균에 따르면 2배의 각각의 곱입니다. a분의 4b보다 요렇게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어떤 거를 공부를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요,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b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두 개의 부등식을요 합쳐서 야, 그럼 a 플러스 b는 뭐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질문하면 각각의 최소값으로 될 수 있는 2와 3을 그냥 더해서 5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요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얘네들 두 개를 그냥 너희들 두 개를 곱한 거니까 너하고 너를 그냥 두 개를 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 과정의 정리를 자,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쵸? 여기까지만 해도 큰 문제 없이 얘네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군이라고 분명히 끄덕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왜 이게 안 되느냐? 일단은요, 얘네들 최소값이 된다는 건 등호가 성립할 때예요. 그쵸?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첫 번째 식의 등호 성립은 a와 b분의 1이 같을 때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까? b가 a분의 4랑 같을 때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식의 등호 관계의 ab는요 항상 ab가 1일 때 성립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식에서의 등호 관계, 즉 최소값은 ab가 4가 될 때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A, B는 존재할 수 없죠. 그러므로 얘네들이 최소가 될 때는 두 번째 식은 최소가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식이 최소가 됐을 때는 첫 번째 식은 최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최소가 될 수 있는 A, B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방법으로 각각에 대하여 따로따로 산술기하를 해주고 그 각각에 나오는 최소값들을 곱으로 이렇게 엮어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산술기하 평균이 이제 조금 계산이 될 때 어떤 우리가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이거 그냥 지우지 않고 그냥 냅둘게요. 같이 이렇게 정리를 좀 연습을 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x가 1보다 크답니다. 이때 4x 더하기 x 빼기 1분의 1. 자, 요 값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사실 요 식만 요렇게 봐서는요, 얘네들이 지금 뭐 곱이 일정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이 문자에 지금 뭐 똑같이 있는 것도 없고 막 이거 뭐야 문제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얘네들은 곱이 항상 같게끔 여러분들이 식을 좀 변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요, 지금 분모에 있는 값은 우리가 얘네들 건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4x를 x-1이라는 식이 포함되게끔 형태를 바꿔주면 계산할 때 곱이 항상 일정한, 즉 역수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네들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거냐? x-1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보정해 줍시다. 얘네들 없습니다. 마이너스 4는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4만 툭 더해주면 원래의 식하고 똑같은 식인데 모양만 바꾼 거죠. 그러면 요게 아주 재밌게도 역수 모양이 포함된 식으로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단 지금 여기서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이제 왜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뭡니까? 양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너희는 반드시 누구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2 곱하기 루트 2개의 곱이죠. 그쵸? 그냥 이렇게 일단 먼저 적어 볼게요. 그럼 정리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4가 되겠고 전체는 얼마다? 4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러므로 이 두 친구가 벌써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자, 4까지 더해지면 얼마보다? 그렇죠,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다?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서로 같을 때, 요것이 요렇게 성립될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해서 내신 문제에서는 이 등호가 성립하는, 즉 최소값일 때의 x값 또한 구하라도 충분히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x-1에 대한 완전제곱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x값이 이제 2분의 3이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구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다음 문제입니다. x하고 y가 실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찰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x와 y에 대한 제곱, 즉 2차식에 대한 합을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이 xy에 대한 1차식의 형태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은 언제 우리가 누구를 이용한다?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이용한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좀 모양을 적어주게 되면요, x제곱, y제곱, 그리고 a제곱, b제곱 각각의 제곱에 대한 합은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각각의 곱에 대하여 ax 플러스 by의 전체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죠? 자, 요 형태에다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자, a, b는 일단 대기 x제곱, y제곱 요렇게 완전제곱보다 크거나 같을 건데 지금 형태가 당연히 얘네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a, b는 각각 누가 되겠구나? 4와 3이 되겠구나 해서 요렇게 4의 제곱과 3의 제곱을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16과 9니까 25죠? 그 다음 너는 얼마라고 했나요? 요 4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4x 플러스 3y 전체 제곱의 값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제곱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얘네들
4x 플러스 3y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당연히 등호는 언제 성립을 할 수 있느냐, 얘네들 a분의 x 그 다음에 b분의 y, 즉 4분의 x랑 3분의 y가 요렇게 같을 때 요렇게 같을 때 등호가 성립, 이러고 정리해 두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엔 반대죠. 1차식의 형태에 대한 고정된 값을 줬을 때 제곱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 자, 이 역시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내가 요렇게 x제곱, y제곱은 요렇게 있을 거랍니다. 그죠? 근데 나한테 준 형태가 누구예요? 3x 플러스 4y잖아요. 그러니 AB가 3과 4구나 해서 3의 제곱, 4의 제곱 요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너 얼마입니까? 9 더하기 4의 제곱 25 똑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들어왔고요. 근데 이게 분명히 5라고 줬으니까 자, 5의 제곱 25다 이거죠. 양변 25로 싹싹 나누면 그렇구나. x제곱 y제곱의 합은 1보다 크거나 같구나 하고 요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물론 얘네들 자, 등호도 언제 성립한다고요? a분의 x 즉 3분의 x b분의 y 즉 4분의 y가 이렇게 같을 때 이때 등호가 성립한다.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면 사이를 우리가 길이가 20m로 딱 정해진 철망으로요, 요렇게 막아서, 구석을 막아서 이 닭장으로 요렇게 여기를 활용을 하겠대요. 그래서 요 넓이에 대하여 최대값을 구해줘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지금 철조망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닭장의 넓이는 계속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자, 가로와 세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빗변의 길이가 20으로 정해진 그러한 직각삼각형의 넓이라고 요렇게 좀 해석해도 되겠나요? 그쵸? 그래서 각각을 요렇게 가로 세로를요 xy라고 놔볼 겁니다. 그럼 얘네들 빗변의 길이가 20이기 때문에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요, 얘네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의 제곱 즉 400이 된다는 거를 우리는 구해낼 수 있겠죠. 그쵸? 즉 이거 고정된 값입니다. 근데 질문은 얘네들 이 xy에 대한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뭘 물어보는 겁니까? 당연히 xy의 최대값, 정확하게 하면 넓이는 2분의 1 xy죠? 이거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상황이었구나 하고 바꿔 이렇게 우리가 봐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분명히 지금 얘네들 x와 y에 대해서요, 합에 대한 정확한 지금 값을 주어졌네요. 근데 그들에 대한 뭡니까? 곱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라고 보여질 수 있죠. 그쵸? 산술기하 평균이구나.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단 x제곱과 y제곱은요, 당연히 지금 길이, 즉 실수기 때문에요, 제곱은 무조건 요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0은 될 수가 없어요. 왜? 넓이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양수인, 즉 x와 y가 양수인 상황에서만 얘기가 되는 걸로 진행해도 괜찮기 때문에 다 양수 취급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x제곱과 y제곱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면 2배의 루트 x제곱 곱하기 y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너희들 어차피 양수의 제곱들이기 때문에 2xy고 요렇게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얘네들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400이란 고정값을 갖았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되면 xy가 반드시 누구보다 20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값은 2분의 1 xy잖아요. 그죠? 2분의 1만 양변에 곱하면 끝이네요. 10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넓이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 즉 최대값은 얼마다? 100이다 라고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형을 이용하는 이 절대부등식 문제는 우리가 각각의 변의 길이를 이렇게 x나 y 문자로 식을 적어줌으로써 이렇게 시작한다는 걸로 꼭 연습을 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